수년 전 주코의 어머니 우르사는 히라라는 마을에서 이캠이라는 남성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캠은 우르사에게 청혼했고 우르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날 불의 제왕 아줄론이 찾아왔는데 아줄론은 아바타 로크의 손녀인 우르사와 자신의 아들 오자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강력한 파이어밴드가 태어날 것이라며 우르사에게 오자이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죠. 결국 우르사는 오자이와 결혼했으나 이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오자이는 우르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향 히라에 방문하지 말 것, 이켄과 같은 과거의 인연, 심지어 부모님과의 연락도 모두 끊으라고 우르사에게 명했습니다. 오자이와의 동거 생활은 끔찍하기만 했으나 자식들, 그 중에서 아들 주코와 남몰래 이캠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우르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졌죠. 하지만 오자이는 그런 우르사의 행동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고 부활을 시켜 가로챈 그 비밀 편지들 중 하나의 내용이 주코가 오자이의 아들이 아닌 이캠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오자이는 우르사에게 자신이 암살자를 보낸 이캠을 살해했다고 말했고 우르사가 아줄라보다 주코를 더 사랑하는 점을 노려 그녀가 보는 앞에서 주코를 아줄라와 비교하며 힐난했고 주코에게 넌 태어난 게 행운이라는 등 온갖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르사는 오자이가 주코를 죽이려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 보다 못한 우르사는 오자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주코를 살려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오자이는 주코를 살려주는 대신 여기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르사는 불의 제국을 떠나 고향 히라하로 돌아갔으나 부모님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이캠은 살해당했다고 오자이에게 들었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르사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우르사의 앞에 노렌이라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사실 노렌의 정체는 망각의 계곡에서 얼굴의 어머니라는 정령을 만나 새로운 얼굴을 받은 이캠이었습니다. 제의 기쁨도 잠시 우르사는 오자이가 정말로 주코를 살려줬을지 아줄라와 주코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아닐지 자식들이 너무 그리웠고 걱정됐습니다. 결국 우르사도 망각의 계곡에 있는 얼굴의 어머니에게 가서 과거의 기억을 대가로 새로운 얼굴을 받게 되고 노리코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르사와 이캠, 아니 노리코와 노렌은 키이라는 이름의 딸을 낳게 되고 행복한 제2의 삶을 지내던 중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줄라와 주코가 노리코 앞에 나타납니다. 아줄라는 괴물 보듯 하며 자신을 멀리했던 어머니 우르사에게 원망 섞인 포효를 내지르며 우르사를 죽이려 했으나 우르사 시절의 기억이 없는 노리코는 아줄라를 기억하지 못함에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줄라는 사리를 거두고 자리를 떠났고 얼굴의 어머니로부터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은 우르사는 주코가 이캠의 아들이라는 편지의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신이 보낸 편지를 오자이가 몰래 읽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또 주코가 오자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는 우르사의 작은 소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억이 돌아온 우르사는 노렌, 키이와 함께 불의 제국으로 돌아왔고 오자이에게 결별을 선언하며 주코와 함께 다같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 내용은 아바타 코믹스 수색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믹스 담당 작가의 말에 따르면 우르사의 고향 히라하는 20세기 초 하와이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만화의 핵심 사건인 백년 전쟁의 시발점인 소진의 손자이자 앙의 전설 최종 보스인 불의 제왕 오자이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아줄라를 주코보다 더 우대하고 마음에 들어있으며 작전회의 중 자국 병사들을 고기방패로 내세우자는 장군들의 계획에 주코가 무례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한쪽이 파이어밴딩으로 화상을 입어야 끝나는 불의 제국 전통의 1대1 대결인 아그니카이에서 주코의 상대로 오자이 본인이 직접 등판하여 자신의 아들 주코에게 지워지지 않는 큰 화상 자국을 내고 추방까지 시키는 등 냉혹한 성격을 가진 이 만화의 메인 빌런이죠. 주코의 성우의 말에 따르면 이 주코와 오자이의 아그니카이 장면은 스타워즈에서 루크와 다스베이더의 싸움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오자이의 성우가 스타워즈 시리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역을 맡았던 마크 에밀입니다. 추방당한 쭈쭈 아니 주코는 아바타 앙을 붙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 오자이에게 인정받아 왕위를 잇기 위해 삼촌 아이로와 함께 기나긴 여정을 떠나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아바타 앙을 붙잡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불의 제국 사람이 앙을 붙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푸른 가면을 쓰고 불의 제국 병사들에게 붙잡힌 앙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 푸른 가면은 우르사가 좋아했던 가면극에서 사용된 가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코는 앙을 생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며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죠. 이런 아바타 포획 실패 소식을 들은 오자이는 임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주코와 아이로를 체포할 것과 아바타 포획 임무를 아줄라에게 맡깁니다. 아줄라는 만화 내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밴더로 숙련된 파이어밴더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번개 생성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쯤에서 완벽한 외동딸이 되고 싶다 같은 수위 높은 대사를 던지거나 해변에서 그저 놀이에 불과한 배구를 하는데 적팀을 개박살을 내버리기도 하고 토포의 거짓말 탐지도 통하지 않는 데다 신체 능력 또한 아주 뛰어나며 앙이 세운 작전을 단번에 간파하거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바싱세를 함락시키는 등 두뇌, 힘, 카리스마, 외모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이 만화의 매력적인 빌런이죠. 아줄라에게 봉황 형태의 갑옷을 입히려 했으나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기 힘들었는지 이 디자인은 폐기됐습니다. 설정상 나이가 14살 그러니까 한창 이성에게 관심 있을 나이라서 그런지 나름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어필 한번 해보려는데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 타이리를 질투해서 온갖 막말을 퍼붓고 타이리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리는 아줄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은 이 만화의 유일한
아이로라는 캐릭터입니다. 아줄라가 함선 위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주코와 아이로의 포획 작전을 설명하고 난 뒤 선장이 썰물 때문에 해지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기 힘들 거라고 말하자 아줄라는 당신은 썰물의 명령을 듣냐, 물귀신 되기 싫으면 변명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선장을 압박하는데요. 원래 이 장면은 아줄라가 말대꾸한 선장을 불태워버린다는 전개로 가려 했으나 너무 잔인해서 지금의 장면으로 수정됐다고 합니다. 아줄라의 치밀한 계획대로 주코와 아이로를 생포하기 직전 멍청한 부하의 말실수로 실패했고 결국 주코와 아이로는 작은 다툼 끝에 도주에 성공했으나 두 사람은 반역자로 낙인 찍혔죠. 여기서 아줄라의 파이어밴딩 색깔은 주코나 다른 파이어밴더들과는 달리 파란색인데 이는 아줄라의 밴딩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주코와 아줄라가 싸울 때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시청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색깔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아줄라에서 아줄이라는 단어의 뜻이 파란색입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주코와 아이로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아이로가 이상한 꽃잎을 달인 차를 마시는 바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로가 그 이상한 꽃을 보고 아주 희귀한 백용설란인가 아니면 맹독이 있는 백옥란인가 하고 헷갈려하는데 설정상 이 두 꽃의 차이점이 꽃잎 색깔뿐이라서 아이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명수배된 상황이어서 가명을 써야 했고 이때 주코는 리, 아이로는 무시라는 가명을 사용하는데 이 리라는 이름은 주코가 방황하며 떠돌던 중 어떤 한 마을에서 위기에 빠진 꼬마를 도와주는데 이 꼬마의 이름이 리이고 이 무시라는 단어의 뜻이 일본어로 벌레입니다. 그래서 아이로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오자의 형이자 서쪽의 위대한 용이라고 불리던 아이로 장군은 과거 흑의 왕국 수도인 바싱세를 공략하던 중 아들 루텐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고 이후 전쟁의 참혹함과 자신의 나라의 회의감을 느낀 아이로는 조국이 일으킨 전쟁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방황하는 주코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하는 현명한 사람이지만 주코가 아앙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몰래 도둑질을 하고 있다거나 아바타를 추적하자는 주코의 말을 무시하고 한가롭게 목욕하고 있는 등 실없는 농담이나 던지며 차나 끓여 마시는 현재는 이빨 빠진 늙은 용처럼 보이지만 아이로는 여전히 강력한 파이어밴더이며 상당한 무력을 가진 노익장입니다. 이 캐릭터의 초기 컨셉은 지금처럼 유쾌한 성격이 아닌 진지하고 군인다운 성격이었다고 하며 주코를 감시하기 위해 오자이가 파견한 스파이라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로는 차를 매우 좋아하고 즐겨 마시지만 주코가 끓인 것은 도저히 못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를 즐겨 마신다는 특징은 제작진들 중 한 명의 계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줄라는 아바타 일행을 추적하는데 다수의 병사들을 끌고 다니는 것은 이목을 너무 끄는 행동이기에 은밀하고 조용히 움직이기 위해서 소수 정예부대를 창설하는데요. 매사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을 가졌으며 소매의 각종 암기들을 투척하는 주코의 여자친구 메이라는 소녀와 유연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에게 점혈을 사용하는 서커스단 출신의 타이리라는 소녀를 영입합니다. 그렇게 아줄라, 타이리, 메이는 털갈이를 하는 아파가 남긴 털들을 쫓아 주인공 일행 팀 아바타를 추적하는데 이 추적신은 1969년에 개봉했던 내일을 향해 쏴라를 오마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버지 오자이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주코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자신의 나라가 일으킨 참상을 목격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정착한 바싱세에서 아이로와 함께 찻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생각했지만 아앙이 타고 다니던 아파의 실종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되고 주코는 자기 나름의 조사 끝에 바싱세 라오가이 호수 지하에 갇혀있는 아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코를 몰래 뒤따라온 아이로는 주코에게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아바타를 생포하여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신이 걷고자 하는 이 길에 회의감을 느꼈던 주코는 결국 아파를 풀어주고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아이로가 개업한 찻집의 이름이 더 제스민 드래곤인데 이는 아이로의 별칭인 서쪽의 위대한 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싱세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 키우시 전사로 위장하여 바싱세 궁에 잠입한 아줄라가 아바타를 찾기 위해서는 오빠가 필요하며 함께 아바타를 처리하면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을 것이라며 주코를 현혹합니다. 아이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주코에게 진정으로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설득을 했으나 결국 주코는 아줄라의 유혹에 넘어가 아줄라와 함께 아바타를 공격합니다. 아유 주쪽이 이는 시즌2 에피소드 운명의 갈림길의 줄거리인데요. 원래 이 에피소드에서 주코가 팀 아바타에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제작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주코의 합류 시기를 좀 늦췄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았고 명예도 회복했겠다, 소원대로 다 됐는데 아이로 삼촌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행동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던 주코는 감옥에 갇힌 아이로에게서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과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듣게 되고 아바타를 도와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주코는 불의 제국에서 빠져나와 미리 할 말을 연습도 해보고 위기에 빠진 아앙 일행을 도와주며 자신은 예전과 달라졌다고 열심히 어필한 끝에 일단 주인공 일행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죠. 여기서 아앙을 위기에 빠뜨린 불꽃 괴물, 이마에 있는 눈 모양의 문신에서 비밀 발사하는 파이어밴더의 일종인 컨버스천 밴더인데 아바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따르면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능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팔과 다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 없고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었기에 다들 주코를 쉽게 믿지 않았고, 주코는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죠. 주코는 아앙과 함께 파이어밴딩의 시초가 되는 유적지에서 파이어밴딩의 참뜻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파이어밴딩 자세를 알게 되는데, 이 고대 밴딩 자세는 드래곤볼의 패러디입니다. 과거의 주코는 파이어밴딩을 쓸 때마다 같은 분노가 느껴지는 기합을 자주 외쳤던 반면, 아바타를 도와 전쟁을 종식시키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마음의 불꽃을 불태우기 시작한 이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주코는 파이어밴딩을 시전할 때마다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화산성 감옥에 갇힌 소카의 아버지 하코다와 여자친구 수키를 탈옥시키려는 소카의 계획에 주코는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작전이 거의 성공할 즈음에 하필 아줄라 일행의 방해로 거의 실패할 뻔했으나 주코의 여자친구 메이가 아줄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코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아줄라를 배신하고 그들의 탈옥을 도와줬죠. 이 화산성 감옥의 소장이 메이의 삼촌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 캐릭터의 성우가 탈옥을 소재로 한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교도관장 역으로 나왔습니다. 카타라는 불의 제국 병사들에게 어머니를 잃었던 과거와 바싱스에서 주코를 도와주려 했던 자신의 뒤통수 쳤던 경험 때문에 주코를 쉽게 믿지 않았죠. 주코는 소카를 찾아가 카타라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고, 카타라의 어머니를 살해한 군인이 어디 소속인지 알 것 같다며 주코는 카타라와 함께 그 군인을 찾으러 떠나는데요. 카타라는 그토록 혐오하던 블러드 밴딩을 꺼리낌 없이 시전하며 전례 없는 복수심과 분노로 불타올랐고,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던 군인 요마를 마주쳤으나 내가 네 어머니를 죽였으니 너도 내 어머니를 죽이면 공평하겠다며 자신을 살려달라는 요마의 추한 모습에 카타라는 그를 죽일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그냥 떠나죠. 카타라는 비록 원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주코를 용서하게 되죠. 이 에피소드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를 연출했는데, 이는 카타라의 감정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불의 제국이 남쪽 물의 부족 워터밴더를 포로로 잡지 않고 바로 살해한 이유는 이전 남쪽 물의 부족 출신 워터밴더인 하마가 워터밴딩을 쓰지 못하게 철저히 설계한 감옥에서 탈옥해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코는 팀 아바타 멤버들과 각자 한 번씩 멀리 나들이를 나갔다 왔지만 유일하게 토프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전을 앞둔 날 주코는 감옥에서 탈출한 삼촌 아이로와 만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주코를 아이로는 말없이 와락 끌어안으며 자신에게 화난 거 아니냐는 주코의 물음에 단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고 말하는 주코와 아이로의 재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죠. 에피소드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제작진들은 2003년에 국내에서 개봉했던 SF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에서 한 캐릭터가 방을 가로질러 다른 등장인물을 껴안는 장면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하며, 원더풀 데이즈의 제작에 참여했었던 오승현 씨에게 주코와 아이로의 재해 장면을 그 포옹 장면과 비슷하게 연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줄라는 자기 딴에는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며 신뢰했던 메이와 타이르에게 배신당해 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환영까지 보는 등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즌3에 아줄라가 중매 결혼을 한다는 플롯이 있었으나 쓸모없는 이야기라 생각돼서 기각됐습니다. 또 모모와 같은 여우 원숭이 무리를 서쪽 공기 사원에서 발견한다는 스토리도 있었으나 이건 역시 폐기됐습니다. 최종 결전 때 주코와 아줄라의 아그니카의 장면은 강렬한 액션 장면과 느린 템포의 우울한 음악을 사용하여 연출했는데, 이런 연출 방식은 공각기동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바타 아앙의 전설은 2008년 7월 19일에 종영했고, 엔딩 시점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여러 코믹스가 출간됐으며, 아앙 이후에 새로운 아바타인 물의 부족 출신 코라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한 후속작 코라의 전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방영했습니다. 코라의 전설에 관한 시놉시스를 받은 니켈로디언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하며 우선 12개의 에피소드를 제작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코라의 전설 시즌1은 아무튼 다 여기서 끝내겠다는 제작진들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일단 만화 시작부터 코라는 에어밴딩을 제외한 다른 3개의 밴딩을 마스터했다고 말하며, 에어밴딩을 시즌1 총 12개의 에피소드에서 11개의 에피소드 내내 못 쓰다가 후반부에서 갑자기 쓰게 된다던가, 밴더와 비밴더의 계층 간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상대의 밴딩을 봉인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아몬이라는 매력적이고 포스 있는 빌런의 정체와 과거가 뜬금없이 밝혀지고, 헛웃음이 나오는 빌런들의 허무한 최후하며, 아몬에 의해 밴딩이 봉인당한 코라가 능력을 되찾고 아바타로 각성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끝나는 등 시즌1은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급전개가 매우 심하고, 전작 아앙의 전설이 등장인물들 간의 로맨스 라인이 호평을 받아서인지 이번 코라의 전설에도 로맨스가 있는데, 뉴 팀 아바타 멤버 마코의 동생 볼린, 그리고 비밴더 아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볼린은 코라를 짝사랑하고 코라는 마코를 짝사랑
짝사랑하고 마코는 현재 아사미와 사귀고 있는 상태인데 마코는 코라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코라가 자신의 구강세균들을 마코에게 전염시키고 마코는 현재 아사미랑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미가 보는 앞에서 코라를 대놓고 챙겨주다가 결국 아사미를 버리고 코라를 선택하는 엉망진창 NTR 로맨스 라인과 고수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트닝 밴딩을 개나 소나 쓸 수 있게 됐고 블러드 밴딩이 보름달이 뜰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페널티를 그냥 혈통으로 극복했다느니 나중에 가서는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사용 가능하다는 무리수 전개 등은 시즌1의 단점이지만 훌륭한 OST, 고퀄리티의 작화와 개성 있는 캐릭터들, 매력적인 스팀펑크풍의 도시와 아바타 세계관의 확장, 밴더와 비밴더의 갈등이라는 주제와 메인 빌런 아몬의 압도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으며 니켈로디언 측의 예상과는 달리 코라의 전설 시즌1은 평가와 흥행이 아주 좋았기에 제작진들은 14개의 에피소드를 더 제작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코라의 전설 시즌2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즌2의 메인 빌런인 우나라카 바투의 캐릭터성과 스토리가 아몬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이게 아바타 시리즈 맞나 싶은 포켓몬스터스러운 정령들의 묘사나 물의 부족 북부와 남부의 내전이 시즌 후반부에는 흐지부지 돼버리거나 어쩔 진노라 같은 자기적인 전개와 설정들이 난무하고 아앙이 코라의 밴딩을 복원시켜줄 때 에너지 밴딩을 시전하다 실수로 코라의 지능을 좀 빼앗아간 건지 시즌2에서 코라는 시즌1보다 아니 전작의 어린 아앙보다 더 철없이 행동하고 볼리는 넌시는 노잼들임만 치며 마코는 코라랑 헤어졌다가 아사미랑 사귀었다가 아사미가 보는 앞에서 또 코라를 선택하는 여미새가 돼버렸고 비밴더 아사미는 시즌 후반부의 비중이 공기가 돼버리는 등 알고 싶지 않은 삼각관계와 뉴팀 아바타 멤버들의 캐릭터성이 개판나버렸으며 스케일만 키우다가 감당을 못한 건지 뜬금없이 빔을 쏴제끼질 않나 시즌 후반부의 전대 아바타들과 연결이 끊어지는 장면은 여기까지 처음꼽은 팬들의 멘탈이 터지는 걸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크 깃털도사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씨발. 그렇다고 시즌2가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령계에서 아이로가 등장한 것과 아앙의 자식들 간의 케미, 아앙의 막내 아들인 텐진의 성장, 초대 아바타 완에 대한 이야기는 팬덤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단점이 더 많았던 시즌2는 코라의 전설의 흥행과 평가에 적신호를 불러와 시즌3사의 제작비가 감소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시즌3은 자이르라는 무정부주의자 에어밴더 빌런과 자이르의 동료들은 우나락보다 더 뛰어난 캐릭터성을 보여줬고 시즌3은 여러모로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즌4의 메인 빌런 쿠비라 역시 나름 고심했다는 흔적이 느껴지며 고퀄리티의 작화와 액션씬들, 코라와 뉴팀 아바타 멤버들의 성장과 늙은 토프, 주코의 등장 등 시즌3사는 시즌2만큼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전개를 위한 자기적인 설정과 무리수는 여전하다는 것과 완결됐음에도 뉴팀 아바타 멤버들이 전작의 팀 아바타 멤버들보다 인상 깊지 않다는 점 등 코라의 전설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은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제작진들은 니켈로디언의 지원을 받아 아바타 시리즈의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한 아바타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앞으로 나올 신작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 아줄라의 과거와 구원에 관한 코믹스 2025년 10월 10일 극장 개봉을 목표로 성인이 된 아앙과 카타라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라고 하며 새로운 어스밴드 아바타가 주인공인 신규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주코를 중심으로 한 극장판 등 아바타 만화의 팬들을 위한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